안녕하세요. 최근 몇 년간 엔비디아 주가 움직임 보면요. 정말 대단했죠. 지난 3년만 해도 1400% 넘게 올랐고 10년으로 보면 이게 무려 거의 27,000% 가까이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한 100만 원 넣었으면 지금 2억 7천만 원이 넘는다는 건데 와, S&P 500이랑은 뭐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이런 엄청난 과거 성적을 보면 지금 들어가기엔 너무 늦었나? 뭐 이런 생각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질문을 던져보려고 해요. 앞으로 5년, 그러니까 2030년 말이 되면 엔비디아는 과연 어디까지 가 있을까?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는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이 있어서요. 이걸 한번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아주 시의적절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이 분석은 특히 두 가지 큰 관점에서 시작하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공지능, AI 혁명이라는 게 훨씬 더 초기 단계에 있다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아시다시피 AI 연산에 꼭 필요한 GPU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구축한 그 압도적인 위치, 사실상 표준이죠. 당분간은 이 구도가 쉽게 깨지긴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이 강합니다. 흥미롭네요. AI 혁명이 아직 초반이라는 것과 엔비디아의 독주, 이 두 가지가 핵심이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엔비디아 경영진들이 직접 얘기한 데이터들을 좀 조합해서요. 앞으로 AI 인프라 시장이 얼마나 커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엔비디아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할까, 이걸 추정하고 최종적으로는 5년 뒤 주가가 어느 정도 범위에 있을지 이걸 그려보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분석이 어떤 논리로 엔비디아의 미래를 보고 있는지 그 핵심 동력이랑 또 구체적인 예측치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과연 이게 설득력이 있을지 또 우리에게 뭘 시사하는지 한번 같이 따져보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자, 분석가들이 엔비디아의 미래를 이렇게 밝게 보는 근본적인 이유, 앞서 잠깐 나왔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죠. 첫째는 역시 AI 혁명이 이제 막 시작 단계다, 이런 믿음이죠. 뭐랄까 인터넷 초창기처럼 아직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둘째는 역시 엔비디아 GPU의 그 기술적 우위, 그리고 시장 장악력, 이거죠. AI 모델 훈련하고 운용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이거보다 딱히 효율적인 대안이 잘 안 보인다는 평가가 많고요. 네, 바로 그 AI 혁명의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이 이 분석의 아주 핵심적인 출발점인데요. 엔비디아 CFO 콜레트 크레스가 제시한 숫자가 특히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녀가 보기에는 2030년 말이 되면요, 전 세계적으로 AI 관련 인프라에 연간 투자되는 돈이 무려 3조 달러에서 4조 달러에 달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어요. 3조에서 4조 달러요. 연간 투자 규모가 그렇다는 건가요? 와,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인데요. 이게 지금 전 세계 IT 지출이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죠? 비교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정말 큰 규모입니다. 현재 글로벌 IT 지출 총액이 대략 한 5조 달러 정도거든요. 그걸 감안하면 AI 인프라 투자 하나만으로도 현재 IT 시장 전체랑 맞먹거나 거의 육박하는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 이런 예측인 거죠. 콜레트 크레스는 이게 그냥 단순한 기술 트렌드가 아니고 모든 산업의 판도를 바꿀 산업혁명의 시작이다. 그리고 엔비디아에게는 정말 전례 없는 장기 성장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와, 정말 산업혁명이란 말이 과장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제일 궁금한 지점으로 넘어가 보죠. 그 어마어마한 3조, 4조 달러짜리 AI 인프라 시장에서 엔비디아는 과연 얼마만큼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 파일을 얼마나 먹을 수 있냐 이거죠. 네, 그 질문에 대한 실마리는 엔비디아 CEO죠. 젠슨 황의 발언에서 좀 찾을 수 있습니다. 그가 설명한 걸 보면 보통 1기가와트급의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드는 총 비용이 대략 500억 달러에서 한 600억 달러 사이래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은 이 총 비용 중에서 약 350억 달러 정도가 엔비디아의 기술, 그러니까 GPU 포함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플랫폼 사는 비용이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계산해보면 전체 시설 비용의 거의 60%? 많게는 70%가 그냥 엔비디아한테 간다는 얘기 아닌가요? 350, 600, 약 58%, 350, 500, 70%. 와, 이거 뭐 엄청난 비중인데요? 무슨 AI라는 거대한 금광 캐는데 필요한 제일 중요한 최첨단 장비를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 공급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전체 AI 인프라 투자액 중에서 엔비디아가 가져가는 몫이 58%에서 70%에 달한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물론 이건 현재 시점 추정치고 뭐 미래에도 이 비율이 그대로 갈지는 알 수 없죠. 하지만 이 분석에서는 이 비율을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서 미래 매출을 예측합니다. 자, 그럼 이 비율을 가지고 2030년 즈음에 엔비디아의 AI 인프라 관련 연간 매출을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상의 시나리오, 베스트 케이스입니다. 말 그대로 현재 엔비디아가 AI 시설 투자 비용에서 가져가는 비중이 있잖아요. 58%에서 70%. 이 시장 점유율을 5년 뒤에도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연간 3조 달러에서 4조 달러 규모 시장에 이 비율을 적용하면 엔비디아의 예상 연간 매출은 무려 1조 7천억 달러에서 최대 2조 8천억 달러에 이르게 됩니다. 1조 7천억에서 2조 8천억 달러. 연간 매출이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네요. 지금 엔비디아 전체 연매출이 1천억 달러 조금 넘는 수준인데 이건 뭐 상상하기가 어려운 성장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건 가장 낙관적인 전망이고 현실적으로 고려할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시나리오, 기본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경쟁 환경 변화를 좀 반영합니다. 아시다시피 AMD 같은 경쟁사들이 계속 따라오고 있고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자체 AI 칩 개발하고 있고요. 이런 경쟁 심화 가능성을 고려해서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이 현재 추정치 58%에서 70%보다 한 20% 정도는 감소할 거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20% 감소면 대략 한 46%에서 56% 정도 점유율을 해상하는 거군요. 훨씬 좀 보수적인 가정이네요. 맞습니다. 이 가정하에서 연간 3조 4조 달러 시장 규모를 다시 계산하면 엔비디아의 예상 연간 매출은 1조 3,800억 달러에서 2조 2,400억 달러 사이가 될 걸로 추정됩니다. 뭐 여전히 엄청난 규모지만 최상의 시나리오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제약 요인을 감안한 예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랑 경쟁을 고려한 기본 시나리오 두 가지 미래 매출 예측치가 나왔네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으로 가보죠. 이 어마어마한 매출 예측치가 과연 5년 후 주가 목표로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네, 이제 그 연결고리를 한번 풀어볼 차례입니다. 일단 기준점이 필요하겠죠. 이 분석 시점이 2025년 10월 17일인데 그때 엔비디아 종가가 183.22달러였어요. 그리고 당시 AI 관련 데이터 센터 부문의 연간 매출은 가장 최근 분기 매출이 411억 달러였는데 이걸 그냥 단순 연환산해서 대략 1,644억 달러로 추정했습니다. 이 두 숫자가 출발점입니다. 현재 주가 183달러, 현재 연간 데이터 센터 매출 추정치가 1,644억 달러. 오케이, 여기서 출발해서 5년 뒤를 본다. 그렇습니다. 이제 각 시나리오별로 5년 후 목표 주가 범위를 계산해 볼 텐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가정이 몇 가지 들어갑니다. 먼저 최상의 시나리오부터 보죠. 5년 후 예상 연간 매출이 1조 7,400억 달러에서 2조 8천억 달러였잖아요. 현재 연간 매출 추정치인 1,644억 달러랑 비교하면 5년 안에 데이터 센터 매출이 무려 10.6배에서 17.0배까지 증가한다는 예측이에요. 와, 엄청난 성장률이죠. 네, 매출이 10배에서 17배 뛴다. 진짜 대단한 예측인데 그럼 주가도 딱 그만큼 오를 거라고 보는 건가요? 그냥 곱하면 되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핵심 가정이 나옵니다. 바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가정인데요.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시장의 회사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냐, 뭐 주가 수익 비율, PE 같은 지표들이죠. PE는 현재 주가가 회사 순이익의 몇 배냐 이건데 분석 시점에 엔비디아 과거 1년 실적 기준 PE가 한 51.5배, 그리고 미래 예상 실적 기준 PE는 한 28.7배 수준이었어요. 이 분석은 현재 이런 밸류에이션 수준이 엔비디아의 미래 성장성을 생각하면 합리적이다. 그리고 5년 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거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5년 뒤에도 지금이랑 비슷한 그 상당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유지할 거라는 가정은 좀 대담하게 들리는데요. 보통 경쟁 심해지고 시장 성숙하면 밸류에이션 좀 내려가지 않나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그 가정이 사실 이 예측의 핵심이면서 동시에 잠재적인 약점일 수도 있어요. 이 분석은 AI 혁명이 워낙 거대하고 또 엔비디아의 지배력이 너무 공고해서 앞으로 5년간은 정말 폭발적인 성장이 계속될 거고 시장도 이걸 계속 높게 쳐줄 거다 이런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만약 이 가정이 맞다면 매출이 10.6배에서 17.0배 느는 만큼 주가도 그 배수만큼 오를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183.22달러의 이 배수를 곱하면 최상의 시나리오에서 5년 후 목표 주가는 1942달러에서 3115달러 범위로 계산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엔 기본 시나리오를 보죠. 5년 후 예상 매출은 1조 3,800억 달러에서 2조 2,400억 달러였고 이건 현재 매출 대비 8.4배에서 13.6배 증가하는 수준입니다. 여기서도 밸류에이션 수준은 현재랑 비슷하게 유지된다. 이 기본 가정은 똑같이 가져가고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조정을 더 합니다. 아, 또 조정이요? 어떤 조정이죠? 그 경쟁이 심해지면 단순히 시장 점유율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 플랫폼 자체의 수익성, 그러니까 마진율도 지금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다. 이 가능성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계산한 매출 증가 배수 있잖아요. 8.4배에서 13.6배. 여기에다가 일종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이 분석에서는 그 할인율을 15%로 잡았어요. 즉, 계산된 배수의 85%만 주가 상승에 반영하자. 뭐 이런 거죠. 아하, 경쟁 때문에 이익률이 좀 안 좋아질 수 있으니 주가 오르는 폭도 약간은 줄여서 보자. 이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정된 배수는 8.4 곱하기 13.6 곱하기 0.85 해서 7.1배에서 11.6배가 됩니다. 이 조정된 배수를 현재 주가 183.22달러에 곱하면 기본 시나리오에서의 5년 후 목표 주가는 1,300달러에서 2,125달러 범위로 계산됩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보단 낮지만 그래도 현재 주가 생각하면 엄청난 상승이죠. 네, 계산 과정을 쭉 따라가 보니까 논리가 좀 명확해지네요. 기본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그리고 그 안에서 엔비디아가 가져갈 목, 여기에다가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이 유지될 거라는 어떤 기대감, 이게 딱 결합된 예측이군요. 근데 이 계산은 주로 데이터 센터 사업에만 좀 집중된 것 같아요. 엔비디아 다른 사업들, 뭐 게이밍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이 분석도 그 점을 언급하고 있어요. 계산 자체는 AI 기반 데이터 센터 매출 중심으로 했지만 만약 다른 사업 부문들, 예를 들어서 뭐 전통적인 게이밍 부문이나 전문가용 그래픽 작업, 그 시각화 부문, 그리고 특히 자동차 부문에서 예상보다 더 큰 성과가 나온다면 방금 계산한 목표 주가 범위를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동차 부문이요? 네. 아, 맞아요. 자율주행 기술 관련해서 엔비디아 역할이 점점 커진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엔비디아의 그 드라이브 플랫폼 같은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은 이미 많은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쓰고 있거든요. 자율주행 레벨이 점점 올라가고 관련 기술이 퍼지면서 앞으로 5년 안에 자동차 부문이 엔비디아의 또 다른 핵심 성장 동력이 될 잠재력 충분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 분석의 목표 주가에는 완전히 녹아있지 않은 뭐랄까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추가 상승 가능성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런 장밋빛 전망에는 항상 좀 주의해야 할 점들이 따라붙잖아요. 이 예측이 현실화되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나 위험 요인 같은 건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들을 잊으면 안 되는데요. 이 모든 예측 시나리오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5년 동안 미국 포함해서 세계 경제가 최소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또 주식시장 역시 대체로 좀 안정적인 상승 추세, 그러니까 강세장, 불마켓을 보일 거다. 이런 가정하에 성립합니다. 아, 거시경제 상황이 받쳐줘야 한다. 만약에 뭐 심각한 경기 침체나 금융위기 같은 게 오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짧고 좀 가벼운 경기 둔화 정도라면 AI 투자가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성장 추세 자체를 꼽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심각하고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오거나 주식시장 전체가 깊은 하락세, 약세장, 베어마켓으로 빠져든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기업들 투자가 위축되고 시장의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해지면 아무리 엔비디아라도 이런 목표 주가 달성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즉,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거시경제라는 큰 파도를 같이 봐야 한다. 이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엔비디아 자체의 경쟁력 말고도 경제 전반의 흐름, 시장 상황,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깊이 파고든 분석은 엔비디아 주가가 앞으로 5년 안에 경쟁 심화 가능성을 반영한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현재 주가 대비 7.1배에서 11.6배 상승해서 1,300달러에서 2,125달러 범위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이게 연평균으로 따지면 대략 48%에서 63% 정도의 성장률이에요.
연평균 48, 63% 성장. 기본 시나리오인데도 엄청난 수치네요. 와,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엔비디아가 현재의 그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주가는 현재 대비 10.6배에서 17.0배 상승해서 1,942달러에서 3,115달러 범위까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평균 성장률은 무려 60%에서 76%에 달합니다. 물론 주가가 이 정도까지 오르기 전에 주식 분할 같은 게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기본적인 성장률 전망 자체는 같다고 봐야죠. 정말 놀라운 전망입니다. 자, 이 분석에 우리 또 듣고 계신 여러분께 던지는 시사점은 뭘까요? 이 분석은요, AI 인프라 시장의 그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 그리고 그 안에서 엔비디아가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와 논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미래에 펼쳐질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의 크기를 좀 가늠하게 해주죠. 하지만 동시에 이 예측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 위에 서 있는지, 예를 들어서 경쟁 환경 변화라든가, 밸류에이션 유지 가능성, 그리고 거시경제 상황 같은 그런 불확실성에 얼마나 크게 의존하고 있는지도 명확히 보여줍니다. 결국 이 분석이 제시하는 숫자를 그냥 그대로 믿기보다는 그 숫자가 나오기까지의 어떤 논리 구조, 또 핵심 가정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앞으로 그 가정들이 현실에서 정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꾸준히 좀 추적 관찰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건 미래를 예측하는 여러 도구 중 하나일 뿐이고요. 맹신하기보다는 좀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판단 기준을 세우는 데 활용하는 게 현명하겠죠. 특히 기술 변화 속도나 경쟁 구도 변화는 예상보다 훨씬 빠를 수도 있다는 점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만약에요, AI 기술의 실제 도입 속도가 이 분석의 예측보다 훨씬 더 빠르거나 혹은 예상외로 더디게 진행된다면 어떨까요? 또 각 산업 분야별로 AI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제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면 그건 엔비디아의 성장 경로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런 장기 예측의 정확성에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AI 혁명이 실제로 어떻게 펼쳐질지 지켜보시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번 찾아가시는 과정도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